엄마, 치매 연기 그만하세요. CCTV 다 봤어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75 노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노력은 의심으로 돌아왔고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사랑이 아닌 감시의 눈이 되었죠.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곳엔 75살 김말순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매일 아침이면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였죠.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 말순은 늘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뭐 넣었더라? 어제 뭐 넣었지? 며느리 수연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의 눈빛엔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죠. 수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어제랑 똑같은 반찬이에요. 이제 정말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유리창 너머로 손녀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죠. 빨간 우산을 쓴 지우는 골목길을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지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말순은 손을 내밀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죠. 와, 오늘도 된장찌개다. 할머니, 저 이 냄새 제일 좋아해요. 말순은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맨날 끓여주는 거란다. 하지만 수연은 냉소를 띤 얼굴로 지우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우야, 방 가서 숙제부터 해. 할머니는 이제 쉬셔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말수는 천천히 식탁에 앉아 수저를 집어들었어요. 그때 수연의 눈길이 거실 천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작은 카메라 하나가 빨간 불을 깜빡이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카메라는 한 달 전 수연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남편 진호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여보, 어머니 혼자 계실 때가 많잖아요.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하면 큰일이니까 CCTV 달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호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계속 설득하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집 안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거실 한 대, 부엌 한 대, 복도 한 대. 총 3대의 카메라가 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말순은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이내 익숙해진 듯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저녁 식사 시간, 진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진호는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죠.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말수는 밥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너는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니?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가족 셋이 둘러앉은 식탁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죠. 수연은 반찬을 집으면서도 계속 말순을 관찰했습니다. 말순이 젓가락질을 할 때마다, 밥을 뜰 때마다 수연의 눈빛엔 의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수연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고 생각하는 듯 했죠. 점심? 뭐 먹었더라. 라면? 아니, 김치찌개였나?
수연과 진호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까 제가 해드린 거 드셨잖아요. 제육볶음이랑 밥. 말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맞아. 제육볶음. 할머니가 깜빡했네. 그 순간 지우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죠. 할머니, 괜찮아요. 저도 가끔 깜빡해요. 말수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의 눈엔 눈물이 맺힐 듯 했지만 참았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연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죠. 동정심과 의심, 피로와 불안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말수는 설거지를 하려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말렸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방에 가서 쉬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말순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수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여보, 우리 진짜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진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계속 싫다고 하시잖아. 수연은 설거지를 멈추고 진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대로 두면 더 심해질 텐데.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빨갛게 깜빡이는 카메라 불빛이 보였어요.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보고 있구나. 다 지켜보고 있어. 말순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이불을 끌어당겼죠.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밤새도록 깜빡이며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평화로운 듯 보이는 이 가정의 균열을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틈새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려던 수연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냉장고 안쪽 구석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수연은 코를 찌푸리며 냉장고 안쪽을 살펴봤어요. 이게 뭐야, 대체? 수연의 목소리에 놀란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냉장고 앞에 선 며느리를 보며 물었죠. 무슨 일이야? 수연은 냉장고 안쪽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지 안에는 썩은 생선이 들어 있었어요. 비린내가 진동했죠. 수연은 인상을 쓰며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말순은 눈을 깜빡이며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말순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죠. 그게 어제? 아니 그제? 시장에서 사온 건데. 수연은 한숨을 크게 쉬며 냉장고 안쪽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것들이 나왔어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두부, 곰팡이 핀 김치통, 그리고 약봉지들. 약봉지에 적힌 날짜를 보니 2달 전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다 어머니가 넣어두신 거예요? 말순은 식탁 위의 물건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순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걸? 그때 진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진호는 식탁 위에 썩은 음식들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죠.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수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넣으신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하시네요. 진호는 말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약속 안 지키시면 정말 병원 모시고 갈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말순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말순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나. 진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신발을 신는 진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수연도 말순을 한번 쳐다보고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내가 저런 걸 냉장고에 넣었을까? 말순은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 기억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걸까?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죠. 지우가 학교에 가기 전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말순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지우는 학교 잘 다녀와. 지우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말순은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부엌에 CCTV 카메라를 올려다봤죠.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와 수연은 침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남편 옆에 누우며 속삭였어요. 여보, 오늘 일 봤죠?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진호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봤어. 근데 엄마가 병원 가는 걸 계속 거부하시잖아. 수연은 몸을 돌려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의 눈빛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죠. 여보,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호가 고개를 돌려 수연을 봤습니다. 확인? 뭘 확인해? 수연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CCTV요. 우리가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어머니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호의 얼굴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좀 엄마 몰래 보는 건데. 수연이 진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진단을 받으려면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잖아요. 진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여보, 솔직히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해요. 어머니 재산 문제도 있고 보험도 있잖아요. 만약 정말 치매라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 말에 진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진호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죠. 재산이랑 보험.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도 어머니가 관리하고 계시고요.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의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들이 오갔어요. 효도와 현실, 걱정과 욕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몰래 감시하는 건. 수연이 진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만약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면 어떡해요? 진호가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치매가 아니면? 그게 무슨 소리야?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면요? 우리 관심을 끌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요. 진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수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죠.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CCTV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진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죠. 결국 진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일 영상 확인해 보자. 수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진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는 정말 치매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복도 건너편 방에서 말순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 들었겠지. 다 보고 들었을 거야.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집안은 고요했지만 각자의 방에선 서로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CCTV는 여전히 빨간 불을 깜빡이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가족에게 다가올 폭풍의 전조를 기록하듯 말이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진호와 수연은 말순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되자 말순은 평소처럼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은 남편에게 눈짓을 했죠. 지금이에요. 어머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진호와 수연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상 위엔 노트북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수연이 노트북을 켜고 CCTV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집 안 곳곳의 영상이 떠올랐죠. 거실, 부엌, 복도, 세 개의 화면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수연의 질문에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지난밤부터 봐. 엄마가 밤에 뭐 하시는지 확인해 보자. 수연은 마우스를 움직여 전날 밤 11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거실은 어두웠어요. 희미한 복도 불빛만 켜져 있었죠. 한참을 기다리자 말순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어요. 엄마가 나오시네. 진호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 카메라로 화면이 전환되자 말순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말순은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살펴봤죠. 뭘 꺼내시려는 거지? 수연이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냉장고 안쪽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주위를 살피더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카메라 화면에서 말순은 소파 옆 신발장 쪽으로 걸어갔죠. 저기 신발장으로 가시네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신발장 아래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서랍 안에서 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말순은 그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안을 들여다봤죠. 화면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봉투 안에 무언가 두툼한 것들이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진호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말순은 봉투에서 현금 뭉치 몇 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통장처럼 생긴 것들도 보였습니다. 말순은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세어보는 듯 했죠. 말순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돈이야. 현금이랑 통장. 수연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말순은 현금과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봉투 안쪽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자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죠. 말순은 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까지 있네요. 수연이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말순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서랍 안에 정리했죠. 말순은 서랍을 닫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말순의 얼굴이 잠깐 카메라 쪽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진호와 수연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화면 속 말순의 얼굴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표정은 슬프고 절박해 보였죠. 말순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수연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엄마가 돈을 숨기고 있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거 봐요. 치매가 아니잖아요. 저렇게 정확하게 돈을 세고 통장을 확인하는데. 진호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진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근데 왜 숨기는 거지? 우리한테 말하면 되는데. 수연이 냉소를 띤 표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겠죠. 아니면 우리 몰래 뭔가 하려는 거거나. 진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진호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영상 더 봐. 다른 날도 확인해 보자. 수연은 다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전 영상을 재생했어요. 비슷한 시간대였습니다. 역시 말수는 한밤중에 일어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죠. 신발장을 열고 봉투를 꺼내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 매일 밤 저러시는 것 같네요. 수연이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밤 시간대를 확인했어요. 말수는 거의 매일 밤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봉투를 꺼내 돈을 세기도 하고, 때로는 편지를 읽기도 했죠. 그리고 매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해요. 돈을 세면서 우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수연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엄마가 우리 몰래 뭔가 하고 계시다는 거야. 수연은 영상을 멈추고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직접 확인해 봐야 해요. 저 신발장 서랍 안에 뭐가 있는지. 진호는 망설였습니다. 진호의 양심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호기심과 의심이 더 컸어요. 그래, 확인해 보자. 근데 엄마 안 계실 때 해야 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어머니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정기 검진 때문에 나가시면 그때 확인해요. 두 사람은 노트북을 끄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말순의 방문을 지나칠 때 진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말순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죠.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진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 진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가요. 내일 확인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설쳤어요. 영상 속 어머니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말순은 왜 울고 있었을까? 무엇이 말순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을까? 새벽 3시쯤 진호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진호는 거실 소파 쪽을 쳐다봤어요. 신발장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진호는 신발장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아니야, 내일 제대로 확인하자. 진호는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진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걱정과 의심,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죠. 진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각자의 가슴 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텐데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말순은 평소처럼 병원 정기 검진을 다녀왔습니다. 말순이 집을 비운 사이 진호와 수연은 거실 신발장을 열었어요.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현금 뭉치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4권, 보험증서 2장, 그리고 오래된 편지 1장.
수연은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며 잔액을 확인했어요. 각 통장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통장이 4개나 돼요. 전부 어머니 명의예요. 진호는 보험 증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보험금 수령 일란에는 진호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진호는 이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수연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오래되어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편지를 읽던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읽어봐요. 진호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말순이 몇 년 전에 쓴 것 같았어요. 내용은 가족에 대한 사과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죠. 진호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 엄마가 왜 이런 걸 숨긴 거지? 두 사람이 봉투를 다시 정리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병원에서 돌아온 거예요. 진호와 수연은 황급히 봉투를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말순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죠. 다녀왔어.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내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진호와 수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말순은 신발장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호가 팔짱을 끼고 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엄마, 우리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 앉으세요. 말순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도 옆 소파에 앉았죠. 진호는 서 있는 채로 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CCTV 다 봤어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CCTV를 봤다고?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매일 밤 신발장에서 돈 꺼내는 거 다 봤어요. 치매 연기 이제 그만하세요. 말순은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뭐라고? 연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연이 비웃듯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신발장 안에 숨겨둔 것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너희가 내 물건을 뒤졌어? 내 허락도 없이?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락이요? 엄마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잖아요. 통장 4개, 보험 2개. 이게 다 치매 환자가 하는 일이에요? 말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니,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수연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그 돈들 어디서 난 거예요? 그리고 왜 숨기신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진호는 답답한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엄마, 대답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다가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고 아빠와 엄마는 차가운 표정이었죠. 할머니, 왜 울어요? 지우가 급히 달려와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화가 가득했어요. 지우야, 나가. 지금 어른들 이야기 중이야. 지우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지우는 아빠의 무섭게 변한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수연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방으로 들어가. 지금은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지우는 할머니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야,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기 방으로 향했죠. 방문을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거실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진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진짜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말해봤자 너희가 이해 못할 거야. 수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몰라. 너희는 절대 이해 못해. 진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계속 숨기세요? 말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순의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꿋꿋이 섰어요. 너희가 알아서 뭐하게? 어차피 날 믿지도 않잖아. CCTV로 감시하고 내 물건 뒤지고 이게 가족이 하는 짓이야? 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연도 얼굴이 붉어졌어요. 말수는 방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제발 날 좀 내버려둬. 말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진호와 수연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아까 본 할머니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답답했죠. 그때 방문 밑으로 무언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그것을 집었어요. 편지 봉투였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우야, 내가 보면 알 거야. 진짜 이야기를. 할머니는 너를 믿는단다. 지우는 편지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 건너편 할머니 방에서도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모두의 가슴 속엔 상처와 슬픔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고요했습니다. 가족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4시쯤 지우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으윽, 작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자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려요.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에 진호와 수연이 잠에서 깼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현관으로 달려왔어요. 말순이 쓰러진 모습을 본 진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진호가 말순을 흔들었지만 말순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어요. 수연이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할게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했습니다.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죠.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진호는 어머니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수연이 말렸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구급대원들 올 때까지 기다려요. 진호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금방 구급차 와요. 지우는 할머니의 다른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희미하게 지우를 쳐다보며 입술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대원들은 신속하게 말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체크했죠. 저혈당 쇼크 같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대원들은 말순을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진호와 수연, 지우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구급차를 따라갔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말순을 침대에 옮겼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링거를 꽂고 산소호흡기를 달았어요. 진호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지우는 계속 눈물을 흘렸죠.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중대한 표정으로 진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분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았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왜 생긴 건가요? 엄마가 당뇨는 없으신데.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최근 몇 달간 비슷한 증상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몇 달간요? 그럼 어머니가 병원을 여러 번 오신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록상 지난 2달간 3번 응급실에 오셨더군요. 모두 저혈당 증상이었습니다. 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호는 어머니가 병원에 그렇게 자주 다녀온 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거지?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신체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진호와 수연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연기였어.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수연의 얼굴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것도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닐까요? 우리 관심 끌려고. 진호는 수연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 들었잖아요. 스트레스성이래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죄책감 느끼게 하려고. 그때 지우가 복도 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기 화면 좀 봐요. 복도 한쪽 벽면에 병원 CCTV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화면이 동시에 보였는데 그중 하나가 집 현관 앞이었어요. 병원 측에서 환자 이송 과정을 확인하려고 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진호와 수연이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새벽에 말순이 현관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말순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약통처럼 보였죠. 말순은 주위를 살피더니 현관 신발장 옆에 놓인 지우의 책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순은 가방 지퍼를 열고 약통을 조심스럽게 안쪽에 넣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쪽을 향해 입을 움직였습니다. 지우가 화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진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말순의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어요. 말순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져도 이건 내가 챙겨야 해. 진호는 그 말을 읽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수는 단순히 물건을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자신이 곧 사라질 것처럼.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뭔가 남겨주시려던 거예요. 할머니가 어디 가시려는 건가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왜 그런 행동을 한 걸까? 수연은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커져갔어요. 어쩌면 자신이 어머니를 오해한 건 아닐까? 어쩌면 어머니에겐 정말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진호는 급히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도 아빠를 따라갔죠. 침대에 누운 말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진호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말순의 눈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진호야. 걱정 끼쳐서. 지우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말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지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지우, 고마워. 할머니 발견해줘서. 진호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말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저을 뿐이었죠. 진호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거든요. 진호와 지우는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죠.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말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진호는 매일 저녁 병원에 들렀고 지우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수연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복잡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오후 지우는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편지인 것 같았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우는 침대에 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우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란다. 어른들 세계엔 복잡한 일들이 많지. 하지만 너만은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진호, 내 아버지 말이야. 할머니의 아들. 너의 아빠.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왔단다. 그 돈 중 일부는 내 아빠의 대학 학비로 썼어. 나머지는 내 아빠가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진 빚을 대신 갚아줬지. 그 빚이 얼마나 컸는지 아니? 너무 커서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어.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그 짐을 지고 사는 걸 볼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조금씩 갚아나갔지. 통장을 숨긴 건 그 때문. 그 돈은 내 아빠의 빚과 할머니의 죄책감이 섞인 돈이거든. 할머니는 내 아빠에게 미안했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든든한 부모가 되지 못해서.
며느리는 그걸 몰라. 내 아빠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잊을 수가 없단다. 그 빚을 갚느라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우야, 할머니는 연기한 게 아니야. 그저 잊고 싶은 게 너무 많았을 뿐이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일들이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니 할머니 마음이 아프구나. 너는 할머니를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착한 우리 지우.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손녀. 할머니가. 지우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할머니는 가족을 지키려고 애썼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죠. 할머니는 우리를 지키려 한 거였어. 지우는 편지를 꼭 쥐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는 이 사실을 아빠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편지만으로 충분할까? 지우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방을 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안쪽을 뒤지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그러다 책상 서랍 맨 밑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USB에는 중요라고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지우는 USB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의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죠. 파일 이름은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집 안 거실이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대였죠. 그런데 화면 속에 엄마가 보였습니다. 수연이 노트북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연은 CCTV 프로그램을 열고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을 열고 특정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저장하는 모습이었죠.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영상을 수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는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죠. 수연은 거의 매일 새벽마다 CCTV 영상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영상을 고친 거야. 지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증거는 분명했어요. 수연은 말순이 평범하게 행동하는 장면들을 삭제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들만 남겨놓았던 겁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끄고 USB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USB를 들고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우는 뛰어서 병원까지 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병원 복도를 달려가던 지우는 할머니 병실 앞에서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진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빠.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진호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어요. 지우야, 왜 이렇게 뛰어온 거야? 지우는 USB와 편지를 아빠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그리고 이 USB에 진짜 CCTV 원본이 있어요. 진호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편지 내용을 읽으며 진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맞아, 그때 사업이 실패했었지. 빚이 너무 많아서 막막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빚이 정리됐다는 통지를 받았었죠. 진호는 그게 누군가의 실수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면 채권자가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가 갚아주신 거였다니. 엄마가 내 빚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우가 USB를 아빠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빠, 이것도 봐요. 엄마가 영상을 고쳤어요. 할머니가 평범하게 행동하시는 장면들을 지운 거예요. 진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진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자. 지금 당장. 진호와 지우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호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만약 정말 수연이 영상을 조작했다면? 그렇다면 어머니는 정말 억울하셨던 거잖아.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연이 영상을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진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호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진호는 노트북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수연은 냄비를 젓다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진호는 노트북을 식탁 위에 놓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연?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떨렸죠.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영상을 조작한 거예요?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수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니,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이 가족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진호는 식탁에 주저앉으며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호의 눈빛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 이게 뭐냐고요? 당신이 영상을 조작한 거야?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진호가 식탁을 손으로 쳤습니다. 쿵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당신이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간 거잖아.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냥 당신이 흔들릴까봐 그랬어요.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흔들린다고요? 무슨 소리야? 수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연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돈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통장도 여러 개고 보험도 있고 나는 당신이 그 돈 때문에 어머니한테만 신경 쓸까봐 불안했어요. 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죠. 그래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CCTV를 보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냉장고에 썩은 음식 넣으신 것도 진짜 깜빡하신 건지 의심스러웠고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고친 거야? 엄마가 멀쩡한 장면은 다 지워버린 거고?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수연 스스로도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저 눈물만 흘렸죠. 지우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진호는 지우를 보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지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 아빠가 정리할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수연을 다시 쳐다봤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보다는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 엄마는 우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신 거였어. 내 빚까지 대신 갚아주시면서.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빚이요? 무슨 빚? 진호는 말순이 남긴 편지를 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편지를 다 읽은 수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진호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병원 갈 거야.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당신도 가야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병원에 도착하자 진호는 서둘러 말순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말순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순은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호의 목소리에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의 얼굴엔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진호야,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진호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순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진호는 편지와 USB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연이 영상을 조작했다는 것, 말순이 진호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것,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말순은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게 됐구나. 진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 짐을 지고 가신 거예요? 말순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니까. 부모라는 게 그런 거야.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진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대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철없어서, 제가 무능해서. 말순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사업이 안 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수연이 병실 문 앞에서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말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말순은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말순의 표정엔 원망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수연아, 넌 왜 그랬니? 수연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안했어요. 제자리가 없어질까봐, 남편을 잃을까봐. 어리석었어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은 손을 뻗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서로 믿어야 하는 거야. 의심하면 다 무너져.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지우도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있죠? 말순은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의 미소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우리 지우,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진호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어요. 엄마,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든 물어봐.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치매가 아니신 거죠?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말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연기한 게 아니야, 진호야. 그저 잊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을 뿐이야. 내 아버지를 일찍 보낸 것, 너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 빚을 갚느라 힘들었던 시간들. 그게 자꾸 떠올라서 머릿속이 복잡했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끔은 정말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어. 스트레스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잊지 않았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잊지 않았단다. 진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수연과 지우도 함께 안았어요. 네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선 빗소리가 들렸죠. 마치 지난 상처들을 씻어내는 것처럼. 이제 이 가족은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말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가족들도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말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진호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애썼죠. 지우는 매일 할머니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건강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말했어요. 오랜 스트레스가 몸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말순은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죠. 그저 평온한 미소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지우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지우가 다시마를 넣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순은 지우의 손을 잡고 함께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지우는 금방 배우는구나.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넷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은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진호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수연은 오늘 만든 반찬 이야기를 했죠. 지우는 학교 친구들 이야기로 가족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말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눈엔 만족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응, 괜찮아. 너무 행복해서 그래. 그날 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의 CCTV는 이미 진호가 떼어냈었죠. 이제 빨간 불빛은 없었습니다. 말수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며칠 뒤 말수는 조용히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지우가 할머니를 깨우러 갔다가 발견했어요. 말순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는 것처럼. 장례식장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을 아끼던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말순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호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지우는 할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비우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러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USB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USB에는 가족에게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지우는 급히 아빠와 엄마를 불렀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가 남기신 것 같아요.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노트북으로 USB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말순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말순은 카메라를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찍은 것 같았죠.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호와 수연, 지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진호야, 수연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우.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남긴단다. 먼저 진호야, 넌 좋은 아들이었어. 엄마가 너한테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늘 미안했단다. 하지만 넌 엄마의 자랑이야.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 수연아, 너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가 너를 제대로 며느리로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구나. 가족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너희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안심이 된단다. 우리 지우,
할머니의 빛이었던 너.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힘든 날들을 견딜 수 있었어. 너는 착하고 따뜻한 아이야. 그 마음 잃지 말고 자라다오. 너희가 내게 의심을 가졌다면 그건 내가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야. 엄마는 말이 서툴렀거든. 하지만 지우야, 꼭 기억해라. 사람의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의 기록은 남는단다. 엄마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하나야.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의심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진심을 나누며 살기를. 그게 진짜 가족이란다. 엄마는 이제 편히 쉴게.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우리 아들, 딸, 손녀 모두 잘 자라고 있다고. 사랑한다. 너희 모두. 영상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죄송해요. 진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바라시는 대로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자. 그날 밤 진호는 공구함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떼어냈던 CCTV 자리에 구멍이 남아 있었어요. 진호는 그 구멍을 깨끗이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작업을 멈추고 딸을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게. 이제 감시는 필요 없으니까. 진호는 마지막 나사를 조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로 편히 쉬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살게요. 수연과 지우도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묵념했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평화로웠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아닌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평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말수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 집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진실 위에서 서로를 믿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